이슈를 알면 대세가 보이고 대세를 알면 수익률이 상승한다. 대세가 될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오늘 올라올라와 함께 하시면서 이슈들을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올라올라 시작합니다. (7월 12일) 올라올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라올라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꼭 있기 마련이죠. 그 상승하는 종목을 올라올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슈들을 낱낱이 파헤쳐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현진, 유현정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양옆에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주고 계셔서 제가 또 힘을 내서 오늘 올라올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장 마감까지 1시간여 남은 시점인데요. 국내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황 연진님께서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34분 30분 현재 코스피 지수 2312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실적 우려, 그리고 중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이슈, 여기에 달러화 강세 속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유럽발 경기 침체 이슈가 더해지면서 부각된 점이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수급 보고 계십니다. 역시나 말씀드렸던 악재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 흐름에 나선 흐름 보여주고 있고, 개인은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담으면서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흐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현재 보험주 오늘 같은 장에서도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행의 빅스텝이 예고되면서 수혜주로 꼽히는 보험주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3%에서 4%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의약품 섹터도 어려운 장에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일제약, 국제약품 등의 종목들이 약 3%에서 4% 정도 강세 보이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한가, 하한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은 나와 있지 않고요. 상승 흐름 강하게 가져가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 역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주가에서 강세받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에 치료제를 개발 중인 동사에 관심이 쏠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화제를 모았던 국동 종목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웨어 기업 크리스 FNC, 여러분들 구입하시는 브랜드 중에 파리게이츠, 핑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크리스 FNC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동 이 기업은 중문자 상표 부착, OEM 전문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골프웨어 기업에 안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현재 7%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하한가 기록한 종목은 나와 있지 않고 하락세 강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첫 줄에 들어오는데요. 반도체 설계 사업을 분사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에 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도체 대체로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에 관련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상승폭 키워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성 종목도 눈에 띄네요. 잠시 후 살펴볼 전기차 2차 전지 이슈와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주가 약세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하락폭을 마이너스 8%에서 9% 사이로 키워가고 있는 흐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전반적으로 약세가 강한 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의 부진 속에 나란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어려운 장에서도 1%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 인터넷주들 역시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어제 자동차 흐름 참 좋았었는데요. 잠깐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두 종목 모두 보합권에서 힘을 내려는 움직임, 장 마지막에 가져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0.54%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장 막판까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연진 아나운서님께서 코스피 시장의 흐름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님이 전해주실까요? 네, 코스닥 시장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0.63% 빠진 762.18포인트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여전히 2.12포인트, 12% 빠지면서 750.81포인트로 지금 64포인트가 됐네요. 여전히 약세장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유사한 일종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개인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84억 원, 또 기관이 1,098억 원 팔아내는 흐름입니다. 개인이 홀로 3,078억 원 순매수하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조금 약세장에서도 선방을 했는지 보시면요. 제약 업종이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04% 소폭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상한가 간 종목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B2N 그리고 PNK 피부 임상 연구 종목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 대봉 LS가 26% 넘게 올라주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한국파마 26%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제노포커스, 오상자이엘 등도 현재 20% 넘게 올라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환율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현재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LNF 3.8% 넘게 빠지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2.7% 넘게 빠지면서 파란불 켜내고 있고 반면 HLB는 3% 넘게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불면서 제약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반면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0.63% 빠지면서 78,300원 선의 가격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시즌도 역시나 0.11%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환율 상황 살펴보시면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달러와 강세 기조에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0.84% 오른 1,314.9원을 지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시황 상황 살펴보셨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시초장보다는 낙폭을 조금 크게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6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또 국내 금통위에서 발표되는 금리 인상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관망세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의 전체적인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올라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현정님이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이 러시아의 유럽향 가스관 가동 중단 소식인데요. 러시아가 현지 시간 11일부터 독일로 향하는 천연가스를 막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또 이탈리아에 공급하던 가스도 기존 공급량의 3분의 1 정도 감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상황인데요. 이런 또 가스 공급 중단 소식이 들려오면서 올 겨울 유럽의 심각한 가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겨울철에 난방 수요가 좀 수요 대비를 좀 어렵게 만들고 또 인플레이션까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에너지 공급 위기가 가시화되면 당연히 유럽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유럽 경제가 어려워지면 유로화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유로화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달러화 강세 기조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또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그러다 참. 보니까 이제 우리 증시의 외국인 수급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한편 또 이렇게 유럽발 에너지 공급난이 확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들에 좀 주목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국내 가스 관련주들도 오늘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GSE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E 보시면 현재는 좀 파란불을 켜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네, 상승을 맞습니다.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장중에도 18% 넘게 올라주는 흐름도 보였었고요. 현재는 6.38% 올라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5,000원 선을 지나고 있네요. 대표적으로 GSE 말고도 또 다른 가스 관련 주들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경동 나비엔, 경동 도시가스 유명하죠. 예, 네. 네. 유명한.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오늘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약하네요, 살짝. 네네, 살짝 약합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 경동 도시가스도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이 올라줬었네요. 9%까지 장중에 갔었고 이렇게 유럽의 에너지 관련 공급난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스 관련 테마가 또 오늘 시장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차트를 함께 보니까요. 약간 뭔가 아쉬워요. 네. 다 뭔가 많이 올랐다가 쭉 빠진 것 같은 모습이 나와서 역시 이게 장이 전반적으로 네. 좋지 않다 보니까 네, 맞아요. 오를만 한 것들도 많이 오르지를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아요. 좀 안타까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갈만하면 장이 붙잡고 그러니까요. 어떤 테마가 강세다 싶으면 또 장세 때문에 밀리고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가 뭐 어제도 방송했다시피 네. 자꾸 뒤에서 누가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좀 달려가려고 하면 누가 자꾸 뒷덜미를 잡는 거죠. 바지가랑이 잡고 네. 가지마 하는 것 같은 느낌. 보이지 않는 손이 무언가. 아하, 이럴 때 쓰게 네. 되나요?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러니까요. 보이지 너무 아쉬워요, 요즘에. 네. 장의 흐름이. 근데 제가 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7월에는 워낙 큰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죠. 맞아요. 저 같아도. 저도 쫄보거든요. 저도 늘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오늘 환율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어요. 1,300원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을 듯 말 듯 하다가 그쵸. 오늘 훅 뛰어넘은 거예요. 네. 아유, 그러면서 정말 1,300원을 그래도 막 뛰어넘진 않지 않을까라고 네.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좀 약간 버텨줄 줄 알았는데 저의 네.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약간 비웃듯이 훅 약간 이렇게 높이뛰기를 하는 것처럼 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참 힘듭니다. 여러모로 네. 힘든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전문가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직 이게 수면 위로 딱 발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막상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 환율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도 있고 투심도 조금 회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게 매일 맞기 전이 제일 무서운 법이잖아요. 맞아요. 제일 무섭죠. 바들바들 떨고 있잖아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약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머지않았다. 조금만 지나 보면은 뭔가의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가스 관련돼서는 이미 좀 대비를 하는 모양새들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언론의 보도들을 보니까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영원히 끊을 수 있다라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우리가 뭔가를 대비를 하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 이때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사실 그렇게 대비를 해놔야 정말 최악의 상황이 돼도 우리는
준비했지롱 맞아요.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정말 다시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공포에 질려서 장세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오히려 매 먼저 맞는 셈 치고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모쪼록 올 겨울이 따뜻하게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맞아요. 한여름부터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맞는 건가요? 근데 저희 지금 밖에 나가면 더운데.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아니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한 발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2발, 3발, 4발 앞서가는 느낌이라서 맞아요. 여름이면 겨울 걱정하고 겨울이면 여름을 생각해서 움직이고 참 발 빠르시네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네. 참 우리 투자자분들이 발 빠르세요. 아주 신속하시고 네. 놀랍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현정님이 준비하셨던 러시아 유럽향 천연가스 공급 일시 중단 소식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연지님이 준비하셨죠? 네, 좀 전에 제가 시황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요즘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들썩들썩 뭔가 하고 있죠. 불안불안합니다. 제가 지금 이미 필라델피아 지수가 예전부터 좀 불안불안했었거든요. 지금 네,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띄워놨는데 지금 오늘만 해도 마이너스 2%대로 하락을 했는데 3개월 주기로 한번 보시고 어머나. 지금 뚝 떨어졌죠. 저 갑자기 소름 돋았어요. 네. 그리고 1년 단위로 보셔도 이 낙폭이 정말 상당하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반도체의 흐름이 이렇게 급격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고 가고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앞으로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량이 많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 또 3분기의 실적면에 있어서도 그다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미국의 반도체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반도체주들도 맥을 못 추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단위를 좀 길게 잡고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네. 항상 조금씩 내려갔다라는 소식만 들었을 땐 이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맞아요. 되게 뭐 어제보다 오늘 조금 빠졌다, 뭐 지난주보다 조금 빠졌다 하면은 그래 곧 회복되겠지 할 수 있는데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손 놓고 볼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미국의 주요 인터넷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반도체주들도 맥을 못 추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아까 코스피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반도체 부진에다가 분사 소식까지 합쳐지면서 악재가 하락폭을 겹쳤군요. 네, 꽤나 키웠던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는데요? 네, 오늘 속상하실 것 같아요. DB하이텍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원래 DB하이텍 작년, 재작년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었습니다. 보시면 작년에 지금 올해 초만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DB하이텍이 반도체 파운드리 하면은 손꼽히는 업체였거든요. 반도체 파운드리라는 게 위탁 생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면 이러한 위탁 생산의 또 니즈도 많아지기 때문에 DB하이텍 반도체 흐름에 따라서 비교적 정직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 중 하나거든요. 오늘 반도체 빠지고 또 분사를 검토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장대 음봉을 그리는 그런 흐름을 오늘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음봉이 정말 너무 시퍼래서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네, 마이너스 16%다 보니까 꽤 깊은 음봉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차트를 보는데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정말 심장이 철렁철렁합니다, 지금. 게다가 반도체는 별명이 있어요. 뭐죠? 우리가 피자, 치킨은 못 먹어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야말로 반도체의 별명은 산업의 쌀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아니 근데 쌀이 왜 이래? 쌀이 이렇게 불황이어서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보통 쌀이 풍년이면 쌀값이 좀 내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먹는 소비자 입장에선 쌀값이 내리면 좋지만 또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죠. 풍년이 된 것은 좋지만 그런데 반도체의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죠? 뭔가 우리나라의 사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도 삼성전자가 그렇죠. 반도체와 관련돼 있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하면 반도체가 그렇죠. 첫 번째로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반도체로 울고 웃는 종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 경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나라 괜찮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전망이 지금은 좋진 않지만 네. 예를 들어서 수요 공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 아. 그러면 공급을 줄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수요와의 접점 혹은 또 다시 역전이 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질 경우 또 다시 한번 반도체가 기지개를 펴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짧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이번 2분기 실적, 지난 3분기 연속으로 깜짝 실적을 냈었거든요. 맞아요. 저희 뭐 예전에도 이야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예상 대비 너무 좋았다. 항상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네, 그렇게 됐었는데 3분기 때만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반기의 전망을 조금 더 밝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만한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슈로만 살펴보자면 우리나라를 정말 지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반도체 소식이었는데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좀 심장이 철렁하고 간담이 네. 서늘하고 소름이 좀 살짝 돋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네요. 네. 하지만 뭐 수요 공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수요나 공급 둘 중에 하나가 많으면 조절이 되고 그러면서 역전이 되고 또 조절이 되고 그런 현상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뭐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이거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서 또 열심히 헤쳐나가다 보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와 관련돼서 그러면은 우리 대장주들 한번 흐름도 네. 살펴볼까요? 우리 탑2 종목들의 흐름 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에는 섞여 있겠지. 그렇죠. 맞아요. 그죠? 삼성전자. 우리 장 흐름이랑 거의 일치하게 가고 있어요. 아, 정말이네요. 네, 코스피가 마이너스 역시. 1.4%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마이너스 1.02%. 네, 코스피도 마이너스 1.05%인데 오. 네, 이렇게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삼성전자가 아라크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6만 전자 가기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짜. 넘을 듯 말 듯 하면서 좀처럼 도달을 하기가 힘든 그런 삼성전자의 6만 원 선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지는 오늘의 장입니다. 네, 이게 삼성전자. 진짜 네. 처음이 어렵지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참 올라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네요. 맞아요. 장 좋았을 때는 10만 전자가 눈앞이다 뭐 이러한 장밋빛 전망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6만 전자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SK하이닉스 보도록 할까요? 네, SK하이닉스 예전 7월 4일 저점에 대비해서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역시 반도체 전반적인 부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SK하이닉스도 결국에는 반도체 흐름에 따라 좌지우지될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네, 반도체 결국 흐름이 좋아지면 이 종목도 좋아질 것이고 하지만 오히려 거래량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시사점이 보이는 거예요. 오. 왜냐면 SK하이닉스 결국에 가긴 갈 거야. 네. 조금이라도 빠졌을 때 좀 사놓자. 라는 매수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 오늘 또 수급에서도 개인의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에 좀 이러한 흐름이 읽히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급을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했던 장이었는데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금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군요. 네, 지금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 아까 차트만 봤었지만 삼성전자도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2시 18분 현재 기준이지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네,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사는 흐름. 어제도 그랬고요.
뭔가 가끔씩 네. 이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있으면요. 나랑 정말 반대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그런 있어요. 말 많이 하죠. 아. 우리가 외국인들의 흐름만 따라가도 성공 그쵸. 투자할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아, 정말요? 아, 내일부터. 그런데 그게 진짜 쉽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늘 따라가 봐야지 해야 되는데 이 개인의 특히 이 부족한 저의 그 생각으로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면 꼭 그게 반대예요. 네. 맞아요. 이게 뭔가 저의 상식선에서는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이해의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야 맞아요. 외국인으로 다가가는 길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오. 뭔가 개인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따라가려면 멀었네요. 아유, 아직도 역시 네. 이래서 나의 계좌가 파란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렇네요. 그래도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런 주가의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런 데에서 딱 티가 나네요. 외국인들은 우리와 좀 반대로 보이는 양상이 있다. 이 외국인들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지금과는 다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요즘 올라올라에서 제가 매일같이 전해드리고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바로 코로나19 관련된 이슈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분명히 연진 아나운서님이랑 제가 이제 한 3번 연속으로 지금 올라올라를 같이 하고 맞아요. 있는데요. 첫 번째 날에는 어머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넘었대요. 두 번째 날에는 2만 명이 넘었대요. 갑자기 오늘 3만 명이 넘었다고. 방송을 할 때마다 이렇게 10,000명씩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심상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확산세를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37,360명을 기록했습니다. 그중에 국내 발생 확진자는 37,100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60명인데요. 이는 지난 5월 18일 이후 55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다시 3만 명을 넘어선 거고요. 일주일 전인 지난 화요일보다 약 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일주일 만에 2배가 늘어났다라는 게 참 말은 쉽지만요. 이런 확진자가 2배가 늘어났다는 건 정말 큰 수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딜 가나 뉴스 기사에서 다 더블링 현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요즘에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하고 있죠. 뭐 주가는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이 확산세가 우리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봉쇄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중이고요. 미국에서도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공식 집계치보다 7배 가까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공식적인 집계랑 항상 이 암암리에 퍼져 있는 숫자들이 조금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다들 그냥 또 쉬쉬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는 약간 엔데믹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병원 가야 되나? 코로나19 같기는 한데 뭐 감기보다 조금 더 아픈 것 같고 집에서 일주일 정도 쉬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전에 오미크론 한창 유행일 때도 언론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공식적으로는 몇 명이지만 또 맞아. 비공식적인 인원까지 합치면 대략적으로 확진자의 규모가 뭐 몇 명일 것이다. 그러면 거의 한 2배 정도 수치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정말 최근에 2주 동안 미국에서 공식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0만 7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74만 9천 명에 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대확산했던 그 시기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지금 그냥 풍토병이라고 생각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방금 전에 뭐 저는 현정 아나운서님이랑 점심도 먹고 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마스크 벗고 막 잘 돌아다니세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여행 가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리오프닝 주에 주목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백투더 코로나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좀 진단 키트라던가 뭐 백신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과거로 돌아가 보면 좋겠다. 그러면은 나는 뭐 이런 것들도 해보고 저런 것들도 해보고 할 텐데 아 이런 거는 과거로 안 돌아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요즘에 한 근 몇 년 동안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희는 너무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약간 깝깝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는 이 상황에서 언제가 생각이 났냐면 불과 우리가 한 3년 네. 전만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미세먼지가 심할 때 마스크를 썼어요. 맞아. 또 그럴 때가 그리고 있었죠. 그것도 선택사항이었어요. 뭔가 뭐 법칙이 있고 뭔가 그 규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관리했던 거죠. 맞아요. 그 정도 수준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진짜 저는 마스크 답답하다고 미세먼지 때는 에이 뭐 티도 안 나는데 맞아요. 이거 고기 먹으면 내려간댔어. 맞아요. 고기를 그렇게 열심히 먹고 기름칠하면은 먼지가 내려간댔어 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먹었었는데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네요. 네. 아, 참 방금 현정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원래는 주목을 받았었다가요. 다시금 코로나19가 확산을 하면서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제가 이런 여행 테마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좀 기대감을 안고 아 이제는 얘가 빛을 볼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희망차게 주주로서 이렇게 발을 담그셨을 텐데 다시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섣불렀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여행주, 항공주, 또 카지노와 면세점 이런 정말 큰 카테고리 안에서의 리오프닝 관련 테마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여행 관련돼서 지금 연진 아나운서님께서 대한항공 쳐주셨습니다. 항공주들부터 일단 봐볼까요? 네, 제가 언론 보도 뉴스들을 찾다 보니까 네. 이런 항공 여행주들이 52주 신저가를 계속 바꿔 내려가는 정말 그런 마음이 흐름이 아프네요.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급한 마음에 대한항공 차트를 찾아봤는데 역시 근데 정말 많이 빠지는 흐름 무섭게 보여주고 내려가고 있네요. 있네요.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일단 오늘도 간담이 굉장히 서늘하기는 합니다. 갭 하락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개파락하면서 마이너스 2.48% 기록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세를 보시더라도 거의 이전의 저점 거의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우 정말 어느 한 동안에는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어서 역시 항공주다. 정말 여기는 믿을만 하구나. 많은 분들이 점점 여행에 관심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상을 좀 즐기면서 생활을 하시려는 네. 그런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일부러 휴가 내서 여기저기 해외로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갑자기 근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항공주가 일제히 좀 내려앉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이 분위기를 쉽사리 깨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변이를 생성해내고 또 해외에서 다른 무언가의 바이러스가 돼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요. 제 예상으로는 몇 년 더 기다려야 우리가 진짜 풍토병, 정말 엔데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와 내년 정도로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쉽지 않아 보여요. 예전에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리오프닝 이야기를 정말 자주 했거든요. 맞아요. 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 희망고문처럼 될만 하면은 무언가가 생기고 또 될만 하면 무언가가 생기고 자꾸 빗장이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또 중국 봉쇄만 해도 봉쇄 해제한다고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그래서 날벼락입니까? 봉쇄 효과가 좀 나타나려나 했더니 다시 막는다는 거죠. 근데 네.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정말 우리나라와는 참 다르구나라고 느끼는 게요.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이 에이 이미 다 조금 풀려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 겪어 나가자. 이미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생겼을 거야라는 인식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바로 그냥 또 봉쇄 빡 해버리고
조금 폐쇄적인 우리와는 조금 다른 더 심하게 좀 보수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국가별로도 성향이 많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항공주들도 있고요. 또 다른 뭐 하락하는 종목들을 많이 찾아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짧게 하나씩만 보도록 할까요? 네. 항공주 짧게 관련해서는 보죠. 네. 대한항공을 봤으니까요. 또 여행주 관련해서도 노랑풍선, 뭐 모두투어, 하나투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보실까요? 노란 풍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우리 저를 대신해서 노트북 아바타가 되어주신 연진 아나운서님께서 마음에 드는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란 풍선을 보여드린 이유가 좀 마음이 아파서예요. 지금 보시면 상당히 음봉 크게 그려내고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대한항공과 거의 흡사하네요. 개파락 네. 출발한 것도 그렇고 오늘 자체 내에서도 계속해서 음봉을 크게 보이고 있는 모습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여행, 항공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카지노와 면세점 이런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파라다이스 한번 봐볼까요? 파라다이스 한번 볼까요? 네. 네, 파라다이스. 주가에 파라다이스가 얼른 와야 될 텐데요. 역시나 그러니까요.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6%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근데 파라다이스는 어제가 굉장히 심했네요. 네, 그 GKL도 같이 그 카지노주로 구분이 되는데 네. 지난주에 일본의 아베 총리 그쵸.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사실 카지노의 주 고객층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또 중국, 일본 관광객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데 또 일본에서 그런 또 슬픈 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아무리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큰 일이 있으면 뭔가 분위기가 여행을 가자 이렇게 업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가 좀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끝장승부 시간에서도 잠깐의 애도 기간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주셨었는데 또 여기에 이러한 또 악재까지 겹치면서 카지노주 좀 안타까운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원래도 이렇게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악재가 생기기는 했는데 그런 와중에 정말 크나큰 변수까지 생기게 된 시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주가의 흐름이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코로나 관련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볼게요. 현정님, 어떤 소식이죠? 네, 네 번째 이슈 2분기 호실적 전망에 상승하는 보험주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어닝 시즌에 본격 돌입합니다. 그만큼 또 시장이 실적 전망이 밝은 업종들 또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자동차 섹터도 좀 좋았었죠, 흐름이.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요즘처럼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된다 이런 우려감이 클 때 관심이 좀 모아지는 경기 방어주가 시장의 관심을 좀 모았습니다. 맞아요. 음식료 이런 필수 소비재뿐만이 아니라요. 또 보험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KB증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2분기 별도 기준 합산 순이익이 7,5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특히 또 이익 호조세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기 방어주로 평가를 받은 건데요. 또 요즘에 금리 인상이 화두잖아요. 크나큰 화두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도 함께 엮여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락장에서도 금리 인상과 또 관련해서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이 보험 관련주들 한번 오늘 흐름을 좀 보시면요. 네. 한화손해보험이 대표적인 보험주입니다. 오늘 빨간불을 켜는 네, 모습입니다. 역시나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네네, 현재도 2.07% 올라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4,185원 지나고 있네요. 이외에도 또 DB손해보험도 보시면요. 역시나 더 큰 폭으로 오르나 봐요. 네네, 4.49%까지 올랐었습니다. 지금도 뭐 4% 넘게 올라주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또 경기 방어주들이 요즘처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때 또 주목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듣기는 했었어요. 사실 손해보험 관련해서 경기 방어주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처럼 그게 근데 왜 경기 방어주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게 경기 방어주일까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필수적인 소비재, 꼭 사야 되는 우리가 그런 소비재들을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필수니까요. 네, 그래서 또 음식료 업종이 경기 방어주로 또 꼽히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험주, 말씀드렸던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요즘에 또 2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예상치가 기대감 이상으로 또 이익 호조세가 또 있고 거기에 비해서는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경기 방어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참 저평가라는 단어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지만 실적에 비해서 평가가 낮게 되어 있다면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평가된 종목이래 들어가 볼까 하고 열심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험이야말로 사실 우리가 힘들 때 뭔가 이렇게 정말 들어놓는 게 보험이잖아요. 대비하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뭐든 최악을 생각하고 대비해놔야 된다.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보험도 찾으시고 또 정말 그냥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부분에만 지출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든 시장 속에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게 바로 이 경기 방어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이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 그러면 주가라도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하나 네. 더 추가해야겠네요. 월급과 그러니까요. 주가 빼고 오른다. 그리고 정말. 또 요즘에 금리가 또 높아지고 있을 때, 요즘처럼 금리가 높아질 때 은행이나 보험주들이 또 주목을 받기 마련입니다. 네.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은행주, 또 보험주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은행과 이 주식시장, 증권사와는 참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은행은 아무래도 안전적으로 내 돈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찾게 되는 곳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주식시장은 야 요즘에 장이 좋대? 어떻게 한번 도전해봐? 라는 생각으로 네. 오죽하면은 위험 선호 심리라고 하잖아요. 안전 선호 심리, 위험 선호 심리 이렇게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안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요즘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보험 2분기에 순이익이 호조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슈로는 이제 마지막 이슈네요. 마지막 5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님 어떤 건가요? 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를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약세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바로 네 번째 이슈에서 좋은 소식 들려드리나 했더니 어제만 해도 자동차 대표주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좀 가나 싶었는데 역시나 미국발 악재에 버티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이 전기차 관련 흐름이 매우 좋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네, 미 증시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태세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 또 여기에 지영 아나운서님 초반에 말씀 주셨지만 6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 지속의 우려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영향을 전기차 섹터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26% 급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6%대 하락, 리비안도 6%대 하락, 루시드는 7%대 하락하면서 미국 전기차 업종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근데 다
다 들어봄직한 정말 큰 종목들이었는데 너무 크게 빠졌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그러다 보니까 맥을 못 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지면서 자동차 업종이 제가 아까 전해드릴 때는 그래도 약세였다가 보합권으로 올라오려는 힘내는 분위기를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황 흐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 저희가 항상 보여드리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까지 오늘 정말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부분만 봐도 많은 분들이 뭐 있었나 보다 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도 정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오늘 참 좀 타격이 컸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차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다시 음봉 전환했습니다. 다시 보합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네요. 어떻게든 힘을 내보려고 하는 움직임 장마감 10분여 앞두고 보여주고 있고요. 네. 기아의 경우에도 보시면 기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강보합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거면은 정말 선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대표주들과 또 미국의 자동차주를 때려야 될 수가 없는 것이 그 연관성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어쨌든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좋아야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미국의 그런 시류를 거스르기는 참 어려운데 이 정도면은 진짜 힘내주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기차 하면 연결되는 게 지영 앵커님 짚어주셨던 것처럼 2차 전지. 맞아요. 연관이 아주 깊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살짝 부진했던 흐름.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봤을 때도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계속 파란불을 켜는 그런 흐름 보여줬는데요. 또 관련돼서 후성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빼놓지 않고 나오는 종목이죠. 네, 후성 2차 전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음봉 좀 깊게 그리고 있네요. 마이너스 8%대 근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의 모양이 참 말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모양새인데요. 맞아요. 여기 5월 당시만 해도 급격한 상승세 보여줬다가 7월에는 음봉 그려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차트를 보면 물론 지금 주주분들은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이 정도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양새면은 뭔가 이제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심어주는 차트의 모양이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지금이 정말 저점이었으면 좋겠고 바닥 따지기였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뭐 금리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금융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섣부른 투자 판단은요. 손실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바닥이 확실하게 딱 명확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계좌를 지키면서도 나중에는 올라가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알아볼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제가 몇 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3%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 올해 초부터 보여줬었는데요. 그러게요. 네, 지금 보여줬었는데 지금 잠깐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그냥 주춤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지금 잠깐 숨 고르게 하고 다시 우상향으로 좀 핸들을 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고요. 첨보의 경우에도 오늘 거의 마이너스 4% 가까운 마이너스 3.9%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첨보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다가 올라가려는 대목에서 살짝 주춤했는데 아까 저희가 봤던 종목처럼 그냥 정말 주춤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 비슷비슷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뭐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주, 2차 전지주 모든 관련된 종목들이 다 약간 일희일비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요즘에는 보여주고 있어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 애플의 CEO가 리비안에 전기차 픽업 트럭을 운전하고 나왔다는 소식에 또 갑자기 올라가기도 했었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요즘에는 참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이렇게 냅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맞아요. 이럴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나 좀 한 달 정도만 기절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한 달 딱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요즘이 딱 이 말이 네. 어울리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요즘에 뭐 안 보는 게 답이다 그렇게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안 자꾸 보게 봐지지가 되거든요. 않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그래 요즘에는 보지 말아야지 내 계좌 그냥 없다 생각하고 냅둬야지라고 하다가 밥 먹으면 또 한 번씩 보고 괜히 봤어 하다가 또 다음날 또 보고 있고 이게 반복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랑 비슷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5번째 이슈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5가지 이슈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항상 이렇게 무언가의 이슈가 있다는 게 늘 놀랍죠. 그렇죠.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희 올라올라에서 이렇게 이슈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올라올라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특징주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입니다. 오늘 보통주 1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가 결정됐다는 소식에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였죠.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21,550원까지 갔었네요. 아, 네. 정말 이 어려운 장에서도 이렇게 항상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슈도 살펴보고 대세가 무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구멍은 무엇일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라 마음의 이름처럼 여러분의 계좌가 올라올라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였고요. 또 두 번째 특징주는 액션 스퀘어입니다. 액션 스퀘어가 뭘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넷플릭스에서 킹덤 보셨었나요? 네. 킹덤 저는 좀비물 참 좋아하거든요. 킹덤이 나왔다면 열심히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이런 킹덤 왕가의 피를 게임으로 만들어서 게임 플레이를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뭐 K 좀비 신드롬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 이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기대작 킹덤 왕가의 피 플레이 영상을 공개를 한 건데요. PC 그리고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이래요. 어디에서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발 중인 상황이라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안고 오늘 이렇게 살포시 탑승을 해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 액션 스퀘어 만나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주는요. B2N입니다. B2N의 조광원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추진 중인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관련 신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사업 하면 또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또 뭘 하려나 새롭게 뭔가를 해서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또 주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신사업뿐만 아니라 뭐 이런저런 다른 것들까지도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B2N은 상한가를 기록했군요. 네. 네,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나 싶었더니 마찬가지로 B2N도 오늘 상한가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 마지막 한국파마입니다. 네 번째 특징주 한국파마인데요. 한국파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철 결핍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하면서 주가가 급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임상시험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한 단계 나아가는구나. 앞으로 나중에 뭐 품목 허가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제약 바이오들 중에서는 임상실험과 관련된 소식은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또 차트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아주 큰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엄청나요. 오, 정말 네. 거래량이 정말 폭등했네요. 네. 이렇게 역시 특징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은 거래량이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올라올라를 마치기 전에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올라올라와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다룬 이슈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 홍보 한번 해주실까요? 네, 세계경제TV 유튜브 채널이 인기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요.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이광무의 끝장승부, 아수다, 저희 올라올라까지 알찬 프로그램들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 세계경제TV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정님께서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세계경제TV 6글자를 입력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질문 주시면 또 저희 전문가님이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해 주시니까요. 많은 질문, 관심과 애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올라올라와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대세를 파악하시는데 저희 올라올라가 많은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